수술 후 이제 14일 이후에 회복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위험한 시기도 다 지나가고 환자분들 이제 기능도 이제 많이 편해지시고 이제 걷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약해져 있는 근육을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을 회복하는 과정은 연세도 있으시고 본인이 가진 지병이나 이런 것들을 그 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젊은 분들도 요 근육을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제일 강조 드리는 거는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먹는 거 잘 드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운동을 하는 만큼 근육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잠 잘 주무시고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이 아직 조금 붓기가 남아 있다든지 약간 좀 부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붓기가 다 감소할 때까지는 얼음찜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수술 후 최소 3주에서 4주까지 붓기가 다 빠질 때까지는 얼음찜질을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일부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그쪽에 뭐 무슨 열 치료라든지 뭐 전기 치료 아니면은 뭐 어, 초음파 치료 등등 해서 열을 가하는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 때는 염증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기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열을 가해줘서 염증을 활발화시키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켜서 환자의 재활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은 권장을 드리지는 않고 얼음찜질 위주로 하시되 나중에 붓기가 다 빠지고 나서 물리치료는 뭐 그 이후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에 다리에 하지 쪽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다리에 붓기가 조금 남아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압박 스타킹 사용하는 거를 좀 사용하시는 게 똑같이 도움이 되고요. 수술 후 2주째부터는 이제 뭐 물 닦고 샤워하고 다 하셔도 됩니다. 상처에서 뭐 진물이 나온다든지 상처가 안 좋다든지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 샤워나 물 닿는 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술 후 3주 정도 되셨을 때는 따뜻한 욕탕에 들어가면은 무릎이 좀 노골노골해지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따뜻한 욕탕 안에서 구부리는 걸 연습을 하면 구부리는 게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기계 운동, 그러니까 저희가 그 CPM을 조금 더 제어력가 내려가서 더 하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신데요. 사실은 이 단계에서 이제 기계 운동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큰 의미가 없냐면은 되게 우리 기계 운동에서 뭐 125도, 130도라고 불리는 뭐 이렇게 각도가 그렇게 내가 구부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이제 무릎 각도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무릎이 구부러진 각도는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90도가 넘어가시고 수월하게 이제 넘어가시는 그 전에 이제 잘 안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기계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90도 이상이 이제 수월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기계 운동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하루에 2번까지 이제 기계 운동을 하실 수 있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저희 병원의 뭐 재활의학과 공간이라든지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한 번밖에 하루에 한 번밖에 제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기계 운동보다는 이제 본인이 혼자 구부리는 운동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이제 90도만 넘어가면은 이제 이제 기계 운동하는 거는 그 부위에 이제 스트레칭 해주는 그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계 운동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날 때 그 기계를 렌탈해서 가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구부러지는 게 어느 정도 많이 되시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기계 운동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걷는 활동도 목발을 사용해서 걷는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그럼 목발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환자마다 다 다르고요. 안에 근육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본인이 목발 없이도 걷는데 다리에 힘도 붙고 내가 불완전한 느낌이 없다고 하면은 목발은 언제든 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직 근육이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는 이게 넘어질 때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고 하시면은 조금 목발에 의지해서 걷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걷는 거를 많이 하면은 근육이 다 회복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걷는 게 물론 계속 집에 누워 있고 활동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걷는 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근육의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걷는 게 생각 외로 근육을 키우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을 추가로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큐셋이라든지 SLR 운동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지금 이 시기쯤 되면은 본인이 많이 편해지신다고 하시면은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하셔서 거기서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하시는 게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유연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지금 이제 근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을 하실 때는 그 안장을 최대한 위로 올려서 무릎을 쫙 핀 상태로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끔 하시면은 무릎 통증도 없이 내가 근력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 운동을 하실 때에는 다리가 쭉 펴져서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그리고 발을 약간 몸을 앞쪽으로 빼서, 그래서 등을 허리 쪽으로 붙여줍니다. 붙여줘서 붙인 상태로 그대로 이제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붙이고, 그리고 통증 없는 정도 범위까지 등을 딱 붙이고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힘줘서 올리고, 이 운동을 이제 반복을 하시면 되고, 이 속도는 너무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더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이게 무릎이 너무 뒤쪽으로, 다리가 너무 뒤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무릎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살짝 다리를 조금 더 앞쪽으로 더 뻗어서 몸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다시 천천히 내려서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또 따라서 천천히 올리고, 허리는 벽에 딱 붙이고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통증 없는 범위까지 내리고, 허벅지 힘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천천히 올려줍니다. 허리가 붙어 있는 게 나와야 돼요. 네.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다리 힘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상태로 다시 따라서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 운동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에서 하는 수영이라든지 아쿠아로빅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근육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미끄럽거나 이래서 본인이 잘못하면 넘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육이 충분히 회복해가지고 내가 걷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균형 잡는데도 문제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물에서 하는 운동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육을 잘 회복을 하시면은 절뚝거리는 증상도 좋아지고 걷는 것도 좋아지시고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은 또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내 자전거 운동 아니면은 우리 뭐 걷는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20분을 해야 되나요? 30분을 해야 되나요? 라고 1시간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자마다 다 다르고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안 아플 정도까지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통증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쪽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 염증이 이전에 그 저희 선생님이랑 제가 좀 상의해 본 바에 따르면은 그 염증을 생겨버리면은 통증이랑 결국 근육은 두 개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근육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까지 운동을 의욕이 과해서 또 통증이 너무 많이 생길 정도로 운동을 해버리시면은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근육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안 아프고 다음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도를 개인마다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다음날 괜찮네. 그러면 조금 더 늘려보시고 요 정도 했는데 통증이 많이 오네. 다시 조금 더 줄여보시고 해가지고 본인의 상태에 맞게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근육을 회복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제 경험상 보면은 최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의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단기간에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가능하면은 뭔가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꾸준하게 운동을 유지하는 게 근육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무릎 쪽에 문제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골절이라든지 다른 문제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약해진 근육을 잘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기능을 정상화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